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밤 10시 여의도 주식왕 어서 오십시오. 진행의 이화선입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장 맞이하시기 참 많은 마음과 함께 9시 스타트하셨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참 속전속결로 끝나는 게 아니네요. 이 전쟁 리스크가. 하지만 장 후반 들어서 좀 만회하는 움직임 그려졌습니다. 우리 코스피 코스닥 마감 상황부터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시죠. 네, 먼저 코스피부터 보시겠는데요. 0.03% 종가상으로 소폭 하락한 2743.80포인트에서 종가 형성합니다. 장 초반 낙폭이 좀 있었지만 다행히 장중에 프랑스가 제안을 했죠.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 양 국가가 모두 수락했다라고 얘기 나오게 되면서 낙폭을 많이 만회를 했습니다. 하지만 플러스 추가적인 상승분은 나오지가 않은 상황이네요. 자, 이어서 코스피 지수 이끌었던 수급 주체들 보시면요. 개인이었습니다. 기관과 외국인은 물량 덜어내는 흐름 확인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별반 상황은 다르지가 않았습니다. 장 초반 낙폭 보였다가 그래도 코스닥 쪽에서는 플러스권 만들어내면서 0.29% 상승한 884.25포인트의 거래 마칩니다. 자, 수급으로 넘어가 보시죠. 코스닥 지수에서는 개인, 기관, 쌍끌이 매수 확인되고 있고요. 외국인 매도 우위 집계가 됩니다. 아무래도 주말간 전쟁 이슈 때문인지 지수가 낙폭을 좀 보였을 때 천연가스 테마가 먼저 반응을 좀 보였습니다. 우크라이나 가스관이 또 폭발했다라는 소식까지 나왔는데요. GSE 시가가 조금 높게 형성이 됐죠. 이에 따라서 10.09% 상승한 4,855원의 종가 형성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CBDC 테마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 현장에서 디지털 위안화 결제액이 일일 평균 200만 위안, 우리 돈이면 3억 8천만 원 이상에 달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졌고 또 미국에서도 이번 주 중에 CBDC 관련한 행정명령이 또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이벤트까지 여러분 염두에 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엔터 쪽 보시죠. 리오프닝 관련해서 엔터주가 좀 강세를 보입니다. 3월 10일에 BTS 콘서트가 열리는데 아마 엔터주 리오프닝의 시작을 방탄소년단이 좀 알리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4대 엔터사들 전부 상승을 했습니다. SM 5.2%, JYP 엔터테인먼트 7.28% 상승했고요. YG 엔터나 하이브 같은 큰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일제히 플러스권 깊이 가져갔네요. 해운 쪽 보시죠. 물류 대란이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라는 증권가 리포트가 좀 나오게 되면서 지수 상방 계속해서 힘 실어주고 있습니다. HMM 요즘 계속해서 화제인데요. 1.69% 뛰어올라서 3만 원 위로 터치 나왔다라는 점 확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개별 종목 좀 넘어가 볼게요. 대원제약, 감기약 수혜주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5.11%. 이제 믿을 건 이런 오미크론 확진자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믿을 건 감기약이다라는 이야기에 따라서 2만 원 장 초반 좀 높게 실리기도 했었네요. 이어서 키다리 스튜디오 좀 보겠습니다. 웹툰 쪽에 있어서도 봄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4년간 틱톡에 웹툰 콘텐츠를 공급한다라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이 소식에 오늘 또 7%대 급등 확인됩니다. 자, 맘스터치 볼까요? 3월 30일 상패를 신청을 했죠. 공개 매수가보다 비싸게 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8,220원까지 좀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이 되는데 여러분 공개 매수 가격은 6,200원이었습니다. 상패 이후에 소액주주에게 6개월 동안 매도 의사가 있다면 주식 매입하겠다라는 이 문구가 계속해서 매수세를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이 소식에 오늘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이런 상황을 모르고 상패 소식을 모르고 뛰어든 투자자도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여러분 주의가 요구가 되는 부분입니다. 확인을 해보셨길 바랄게요. 자, 계속해서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슈에 따라서 뉴스 의존도가 굉장히 높아진 시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낙폭을 만들었다가 다시 또 만회하는 흐름, 추가적으로 상승분이 쭉쭉쭉 이어나가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 속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전략을 세워야 가장 좋을지 지금부터 새 위원님과 함께 한 주 시작 제대로 열어보겠습니다. TV와 유튜브 활짝 열어놓았고요. 유튜브 검색창에 머니투데이 방송 혹은 MTN 쳐서 들어오시면 실시간 플레이 중인 여의도 주식왕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느꼈던 다양한 이야기들 나눠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새 위원님도 여의도까지 성큼 달려와 주셨는데요. 쭉 들어보시고 내일은 과연 어떤 전략과 함께할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장전, 장중, 장후반 모두 소통 가능한 노란톡 열려져 있습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샵 0988번으로 우리 위원님들의 성함 적어서 보내주시면 함께 할 수 있는 그 링크 안내 도와드릴 거고, 만약에 문자 보내는 것이 좀 번거롭다 하신다면 이쪽에 QR코드 보이고 있습니다.
휴대폰 열고 카메라 이렇게 스캔해 보시면요. 그 링크 바로 연결되니까요. 이 방법으로도 꼭 참여해 보시길 적극 추천드리겠습니다.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오늘 밤 미장은 휴장입니다. 이 가운데 전략 제대로 함께 만들어 보러 떠나보시죠. 참 뉴스 의존도가 너무 좀 심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저도 최신 순으로 계속 뉴스를 확인하게 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더 필요하실 거고 이 정보에 있어서 이 선택과 주가에 반영되는 속도가 또 굉장히 또 빠르다 보니까 피로감도 크실 텐데요. 이 속에서는 어떤 식으로 우리 주식시장을 바라보면 좋을지 주식 잘하는 MTMW 새 위원님과 함께 전략 제대로 짜보겠습니다. 월요일장 오늘을 빛내주실 새 위원님 함께 소개해드릴게요. 최명성 위원, 아이린 위원, 나인원 위원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사실 오늘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만회했다라는 것에 의미를 좀 둬야 되는 걸까요? 시장 전략 짜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준비했거든요. 주제 바로 만나보시죠. 제가 이제 뉴스에 따라서 그때그때 또 바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2시간 전 3시간 뉴스를 보아하니 러시아 쪽에서는 푸틴과 바이든 회담 구체적인 계획이 또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오늘 만회를 했던 이유가 정상회담이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또 다시 또 화해 모드가 나올 수 있지 않느냐에 대한 부분 때문에 낙폭을 좀 만회했는데 다시 또 2-3시간 전에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니까 너무너무 혼돈, 그야말로 여러분 지금 혼돈의 시장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물 시장 혹시 보고 계신 위원님 계실까요? 지금 또 어떻게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계속해서 너무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우리는 어떤 대응 전략이 좋을지 이런 부분들을 회피할 수 있는 안전한 섹터 위주로 우리가 골라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을지 너무 신경이 많이 쓰이네요. 자, 최명석 위원님. 네네. 증시 영향이 너무 자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네네. 어지러워요. 위원님 요즘 어떻게 거래하세요? 이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좀 뉴스는 듣기 싫을 정도로 예. 지금 2달간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 전 세계가 알고 있는 이슈, 이 뉴스는 뉴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러시아라든가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뭐 전 세계 앉아서 뭐 전쟁할 필요도 없이 보통 하면 무기가 날아가는데 미사일이 날아가는데 저렇게 맨날 전쟁한답시고 2달간 떠들고 있는데 과연 뭐 전쟁할 마음이 있을까요? 근데 러시아나 미국 또 유럽 한 20여 이렇게 지금 상황을 대치하고 있는데 이런 전쟁은 제3차 대전이 옵니다. 그래서 뭐 전쟁 날 이유는 전혀 없고요. 혹시 나더라도 우리나라 뭐 강원도라든가 제주도 조그만 그런 일부 지역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국지전 정도는 생각하지 절대로 큰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도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러시아든 유럽이든 미국이든 정치적인 이제 서로의 이권 다툼을 위한 쇼일 뿐이지 실제로 전쟁으로는 뭐 별 가능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23년 동안 많은 이런 경험을 크게는 수십 번에서 수백 번 겪었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고점을 찍었을 때는 항상 다시 평정심을 찾고 항상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랐고 곡물 가격도 올랐는데 만약 이제 에너지 가격이라든가 곡물 가격이 천정부위로 튀어 오르면 그게 꼭 뭐 어제 우크라이나만 피해를 볼까요? 러시아도 피해를 보고 유럽도 피해를 보고 러시아 아니 미국 아니라 전 세계가 피해를 보는데 그런 일은 않겠죠.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 세계가 알고 있는 뉴스 이슈는 이슈가 아닙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시고 지금 필요한 것은 이제 개인이 평정심입니다. 제가 항상 지난주에도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나든지 말든지 우리는 한국산 화장품을 발라야 되고 또 치약 칫솔 써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 이슈는 별 의미가 없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움직이는 오늘 보니까 뭐 제약주라든가 또 위드코리아 관련 그런 이제 주식들이 많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평정심을 찾고 거기는 우크라이나 일이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우리는 우리에 맞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 종목에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슈와 우리와 재료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네요. 전쟁 우려감이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지수 회복 재료가 나와도 눈치를 보느라 시원하게 좀 회복이 안 되는 흐름들이 좀 짚어지고 있습니다. 린쌤, 이게 계속해서 또 엎치락 뒤치락 뉴스도 좋았던 뉴스, 좀 나쁜 뉴스가 계속 나오게 되다 보니까 이게 자꾸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또 계속 가고 있는 흐름이에요. 네,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 지금 마이너스 7% 가까이 지금 밀리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유럽 지수도 마이너스 1%대.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유럽 쪽이 좀 약한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 관련한 이슈는 우리가 이제 참고해야 될 것이 장기전으로 가는 것이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끝나는 것이냐인데 전쟁이 뭐 전면적으로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국지전 정도는 지속적으로 이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상이 나오는지 협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회담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고 여튼 이제 돈바스 중심으로 전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일어나면서 이런 부분이 좀 뭐 긴장이 고조되었다가 좀 완화되었다가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또 에너지 관련주들도 급등을 했다가 급락을 했다가 중요한 건 이제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요. 유가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란 핵 협상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최근에 지난주 금요일만 해도 이란 핵 협상 같은 경우 타결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관련주들이 살짝 밀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부분에 인해서 유가가 좀 안정세를 좀 찾을 것인가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고 하지만 일단 뭐 세일 같은 경우도 세일도 이제 뭐 생산 회복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불확실성이 이제 확대된다면은 충분히 이제 그 안에서 변동성 구간에서 단기적으로 뭐 중앙에너비스나 한국석유나 여러분들이 많이 매매를 트레이딩 하시는 그런 종목들이 단기적으로 하루 사이에 뭐 급등락을 거듭할 수 있다. 그래서 고점에 사신 분들은 저점에서 어느 정도 뭐 추가 매수를 하셔서 반등 시에 빠져나온 전략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유가 관련주뿐만 아니라 뭐 가스 관련주도 마찬가지로 뭐 GS나 이런 종목, 대성 에너지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이제 뭐 우리가 조금 보셔야 된다. 그런데 이제 지금 협상을 하더라도 이것이 다 단기간에 뭐 전쟁을 하지 않는다 이런 것이 아니라 또 국지전이 또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주 같은 경우는 이제 또 단기적으로 올라왔을 때 이렇게 매도를 하는 전략이 좀 중요해 보이고 또 러시아는 가스를 가지고 또 우리 뭐 협상에 유리한 쪽으로 이렇게 밀당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이제 뉴스가 나온 다음에 한 번씩 급등이 나왔을 때 이제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입니다. 또 이렇게 유가나 가스가 오르면서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게 되면은 원자재 가격 같은 경우 우리가 이제 뭐 구리나 또 그리고 알루미늄이나 등등 해서 많은 종목들이 지난주에 많이 상승세가 나와 주었는데 이런 쪽도 다시 한 차례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다. 그렇지만 이제는 한번 조정이 나와서 주가가 원위치 됐을 때 다시 한번 더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그 밖에 이제 농산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글로벌 곡물 가격이 이제 급등하다 보니까 지속적으로 이제 곡물 가격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조금씩 모아가면서 한번 급등이 나왔을 때 매도하시는 전략이 좋아 보이고 그 외에 뭐 이런 전쟁 관련 이슈가 나온다면은 추가적으로 비료나 사료 이런 쪽이 좀 관련주들이 좀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최근에 뭐 영국의 존슨 총리가 이제 뭐 이 러시아에 대한 만약에 전면적으로 간다면 뭐 미국에서 그리고 유럽에서 이런 뭐 은행권이나 그리고 기업들에 대한 뭐 제재를 예전에 설정해 놓은 것보다 훨씬 더 제재를 강하게 한다고 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가겠나 하는데요. 일단 이번 주 굉장히 회담이 많습니다. 뭐 먼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중요한 회담이 여러 차례 있는데 러시아 프랑스 외무장관 회담이 있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유럽 안보 협력 기구 회담이 있습니다. 또 미러 장관급 회담도 있고요. 미국과 프랑스 정상 회담도 있기 때문에 이 회담에서 이제 논의하는 그 내용에 따라서 또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등락이 조금 이렇게 확대될 수 있다. 이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익을 좀 준다라고 한다면 그때그때 좀 많이 챙기는 전략,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주목해 볼 만한 테마들까지 좀 한 번에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자, 나인원 의원님, 네. 그렇다면 요즘 너무 혼돈인데 지금 네. 구간에서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앞서 아이린 어드바이저님께서 말씀해 준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러시아 RTS 지수가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었습니다. 9.5% 정도 하락을 했고 네. 지금은 뭐 8% 예. 전후까지 이제 회복을 좀 해주고 있는데 방금 외신 뉴스를 네. 잠시 체크를 했지만 예. 특별한 이슈는 아직 확인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런 만큼 일단 내일 우리 증시에도 직간접적 영향을 좀 미칠 수도 있고 잠시 후 이제 미 장이 좀 열리게 된다라면 예. 그에 따라서 어떤 방향성을 보여줄지 오늘 시나리오를 정말 잘 짜야 되는 정말 중요한 날이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 앞으로 지속이 된다면 일단 1차적으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러시아 본국에 지금 현재 생산 설비를 상당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현대차, 삼성, LG 연간 생산량만 하더라도 자동차만 하더라도 200만 대 이상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다소 차질이 좀 빚어지지 않을까. 또 그와 함께 대다수의 어떤 부품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생산을 해서 사실상 러시아로 수출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은데 이런 어떤 수출입에 있어서도 사실상 기존에 러시아가 좀 기축통화가 달러화라는 것에 대해서 좀 반발 심리를 가지고 루블화에 대한 어떤 강력한 주장을 하였지만 아직까지도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기축통화가 50%이고 사실상 러시아 국가의 어떤 수출의 모든 경제 활동에 있어서 지금 현재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미국이 지금 현재 달러 거래에 대해서 어떤 정지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사실상 지금 러시아가 이렇다 할 수입이 없게 됩니다. 하나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게 된다면 전 세계적으로 이제 산유 국가라고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미국,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캐나다 그리고 러시아 이 중에서 러시아가 3위입니다. 자, 하루 평균 1,000만 배럴 정도를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 1,000만 배럴 정도에 생산되는 이 원유에 대해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달러를 우리가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된다면 지금 현재 러시아 같은 경우에 득이 되는 곳이 하나도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우크라이나와의 어떤 갈등 국면을 더욱더 악화시킬 것이다라는 예측은 다소 조금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무래도 이러한 이슈 때문에 유럽 쪽에 지금 현재 공급되고 있는 천연가스의 어떤 불안전성 그로 인해서 국제 천연가스 가격 인상 등락 물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관련 종목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실질적인 연관성은 거의 없습니다. 테마주이기 때문에 테마주는 테마주답게 단기 매매 관점을 좀 보셔야 될 것이고 사실 이런 어떤 국제 정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사실상 지금 1, 2개월 전에 고점 대비 마이너스 30% 이상의 손실 포지션을 갖고 계시지 않으시다라면 지금 현재 현금을 쥐고 계시다라면 사실상 지수를 추종하는 거래보다는 어떤 모멘텀, 오늘만 하더라도 장중에 다수 발생하는 뉴스에서 순간적인 급등락 또는 다음날까지 시세를 연속적으로 보여주는 종목군들이 있죠. 자,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단기 매매 또는 종가 흐름에 따라서 스윙, 이런 어떤 짧게 끊어치면서 수익을 좀 챙기는 그리고 누적시켜 나아가는 거래에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익은 좀 짧게 빨리 챙기는 것이 가장 좋고 지금 짚어주신 대로 러시아 지수는 다 하방이고 7%대, 9%대 그리고 공포지수만이 현재 25.67% 올라와 있는 상황이네요. 좀 내일장을 위한 시나리오가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계속해서 우리 위원님과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재료가 있는데 바로 금리입니다. 물론 1월 FOMC 회의록을 보고 어느 정도 시장이 안도하는 부분도 생겼어요. 한 번에 많이 올리지는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안도를 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은 확실화된 부분, 또 인플레이션이 최대한 잡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좀 계속해서 주시를 해야 되겠죠. 최명석 의원님, 이 이슈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네, 뭐 이제 물가가 많이 뛰니까 이제 인플레이션 현상이 나타나면서 이제 미국 이제 FOMC에서 계속 이제 금리를 올리겠다. 올해 들어서 9번에 걸쳐서 이제 점차적으로 올리겠다. 그런 이제 발표가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뉴스는 제가 이제 23년 이제 이렇게 전업이 이제 전문가 생활하면서 수천 번 들었고요. 어떤 나라든 특히 이제 미국은 이제 뭐 미국 연방 공개시장위원회인데 물론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뭐랄까 이제 중심이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여기 좋은 아이디어가 나와 있는데 첫째는 이제 물가가 너무 뛰어서는 안 되겠고 둘째 또 집값이 너무 많이 뛰어도 안 되겠고요. 또 금리가 너무 뛰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FOMC에서는 뭐 매파가 되든 비둘기파가 되든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3월 물론 2월, 3월 때에서 집값이든
뭐 물가든 금리든 안정화를 취할 것입니다. 안정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보면은 이제 글쎄 한국 주식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도 잘 모르신 분들이 뭐 미국 FMC가 어쨌네 막 큰 소리 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럴 염려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국가 행정 원수라든가 장관 또 차관 공무원들은 다 엘리트거든요. 또 미국 FMC에 근무하는 그 직원들은 다 세계적인 엘리트입니다. 그분들은 머리도 좋지만 이런 수많은 이제 경험, 수십 번, 수백 번의 경험을 갖기 때문에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물가, 금리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걸 원하지 이게 뭐 불안전하게 뭐 급등이라든가 급락 그런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FMC에서는 당연히 3월부터 안정화되는 정책을 할 것이다. 뭐 물가든 집값이든 금리든 안정화 정책을 계속 펼 것으로 예상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국내 종목 저희 새 전문가가 나와서 추천해 종목 잘 보시고 대응하는 게 훨씬 수익률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린쌤은 혹시 이쪽 이슈 사실 너무 알고 있는 재료긴 한데 지금 러시아 이슈 때문에 살짝 가려진 감도 없지 않아 있는 상황에서 계속 그래도 주시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잖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하네요. 지난주에 한 차례 말씀드렸는데 이미 지수가 FOMC 3월 미국의 FOMC 그런 금리 상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예. 반영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지금 지수가 2,700선에서 코스피가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2,700선 지지 여부가 단기적으로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2,700선을 만약에 밀어낸다면은 우리가 이제 한 차례 뭐 리스크는 조금 리스크 관련해서 조금 우리가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쟁발 이슈가 이렇게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 부분이 완화가 되더라도 FOMC 관련해서는 또 한 번 또 지속적으로 오히려 FOMC가 끝나고 난 뒤에는 일부 완화되는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은 끝나기 전까지는 조금 더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제 조금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 이번 주에 금통위에서 금리 동결이 우리 시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금리 동결을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금리 인상을 한다 그러면은 내달 뭐 미국 FOMC에서도 금리 인상을 조금 더 한 차례 뭐 우리가 25bp가 아니라 50bp 정도로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뭐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건 이제 조금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빅스텝으로 갈지 안 갈지는 잘 모르지만은 가능성도 조금은 열어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긴축 불확실성은 지속되는 부분이고 또 내달 FOMC 이후로 완화 가능성이 있다 말씀드렸고 공급망 차질 부분이 이제 장기화된다면 이 전쟁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이제 나온다면 공급망 차질 우려감이 확대되고 또 이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굉장히 상승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금리 인상 기조가 좀 더 긴축 속도가 좀 더 붙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 부분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JP 모건에서 뭐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 지속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씀 앞에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 이제 내년 초까지 인상하는 부분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25bp씩 한 7차례가 아니라 9차례 정도 단행을 할 수 있다 보여지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계속 그런 부분은 열어두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한 번의 빅스텝 병행 가능성도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지나가더라도 우리 양적 그 긴축에 대한 이런 시장에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이제 우리가 열어놔야 된다. 그래서 양적 긴축 부담감 같은 경우는 시장이 우리가 2월 달도 박스피인데 3월도 마찬가지로 박스피에서 머물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이런 전쟁이라든지 아니면 금리라든지 이렇게 따지다 보면은 무서워서 시장을 잘 못 봐요. 나인원 위원님. 그래서 네. 좀 생각이 드는 게 네. 이런 시장의 암초 같은 재료들을 피해서 내 갈 길 잘 가는 종목들에 시선을 둬야 되는 게 아닐까. 근데 또 영향을 많이 받아서. 늘 그러하듯이 한 가지 질문을 또 드린다면 화선 앵커님께서 지금 현재 주식을 소액으로나마 어쨌든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 투자. 네. 자, 일단은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에 뉴스에 영향을 받을까요? 아니면 전체적인 어떤 거시경제에 영향을 받을까요?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군들 뉴스에 영향을 받냐 아니면 네, 전체 거시경제 흐름에 영향을 받는가? 전체 뉴스? 그렇죠. 네.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종목군들도 오늘 장마감 이후에 나온 뉴스 때문에 예. 사실 시간 외에서 움직였었죠. 맞아요. 지금 많은 분들이 사실 조금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뉴스 따라서 급등하는 종목군들 쫓아가셨다가 네. 지금 전체 시장 걱정, FOMC,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왜 전쟁을 하는가 이런 걱정들을 하고 계십니다. 사실 대다수의 분들이 지금 갖고 계신 종목은 사실 뉴스가 소멸되었거나 네. 뉴스가 반짝할 때 거래가 터졌을 때 예. 추격 매수했던 종목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마음 아픈 부분들이 좀 있는데 자, 그런 부분들은 사실 전체적인 큰 그림을 봐야 된다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지금 상황에서는 지수조와는 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인 시장 상황을 놓고 봤을 때 현금 확보를 좀 해야 될 이유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내외적 변수는 계속적으로 반복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아직 재료는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회담이라든지 또 추가적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조율 상태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둬야 될 것이고 또 금리 인상에 대해서 잠시 잊으셨겠지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3월 달부터 좀 빠르면은 3월, 5월, 6월 좀 연속적으로 3회에서 4회 정도 금리 인상을 최소 0.25%포인트 정도 인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 1% 정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들 가계대출이라든지 기업대출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그의 2배수 정도 보시게 된다면 지금 현재 변동금리로 했을 때 최소 일단 저리로 했을 때 약간 5%라고 하더라도 그보다 약간 2% 정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이 감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앞서 제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악재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이 호재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을 사실 떨쳐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현금을 어느 정도 확보하셔야 될 것이고 또 소비자 물가지수 CPI 지수라고 해서 앞서 많은 분들이 뉴스 보셨겠지만 7, 8% 정도의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었다. 그리고 40년 만에 사상 최대 상승폭을 기록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점진적으로 CPI 지수, 즉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점진적인 하향세를 기록을 하게 될 것이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지금 현재 상황만 놓고 보았을 때는 상당히 낙관론적인 이야기고 어찌 본다면 장기적으로는 점진적인 우상향을 보여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즉 지금 현재 테이퍼링이다 또는 기준금리 인상이다라는 이 이슈 자체가 완벽하게 소멸되기 이전까지는 우리가 마음 놓고 있을 수가 없다라는 점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앞서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은 전체적인 큰 그림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가총액 1천억 원 이하의 개별주 종목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보다는 이 종목의 뉴스가 얼마만큼 유효한가 그리고 연속성이 있는가 그 재료의 강도에 주목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게 된다면 그래도 손실은 작게 수익은 크게 가져가실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자, 우리가 뭐에 집중을 해야 하냐. 지금 구간에서 모든 심리가 위축이 되어 있다고 또한 그런 위축된 심리에 따라가는 것에서 빨리 나오자라는 이야기를 좀 저희가 받아들일게요. 그렇다면 사실 내 종목이 좋다면 그런 수익에 대한 자신감도 많이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상황 속에서 방패와 칼이 되어줄 종목을 하나씩 좀 꼽아보면 좋겠네요. 자, 최명석 의원님. 네네. 혹시 있을까요? 네, 좀 많이 있죠. 요즘 웬만하면 저도 그렇고 뭐 시청자님들 말씀 들으면 거의 종목들이 다 반토막 났다 그런 말씀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사실 반토막이 나 있습니다. 뭐 90%가 30%, 50% 나 있는데 지금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주식은 항상 반토막이 나면 여기가 이제 바닥이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보니까 이제 요즘 코로나 오미크론에서 많은 제약 바이오주가 갑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뭐 일동제약이라든가 셀바스 헬스케어, 뭐 KPX 생명과학도 급등이 나오는데 그런 종목도 있고 또 뭐 제약 바이오의 대장주격인 셀트리온이 또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셀트리온이 자사주 매입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출권이 있으면서 이제 뭐 올라오는 호재가 있는데요. 차트 좀 바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이 이제 뭐 사연들 많죠. 지금 반토막이 났었는데 이제 바닥을 찍고 오늘 보니까 이제 외국인 기관도 매수가 좀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1번이 셀트리온이 바닥을 잡았고요. 2번이 셀트리온 이제 제약을 보고 있습니다. 제약도 보면은 이제 바닥을 2주 정도 잡고 턴의 패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보면은 이 종목도 바닥을 잡고 올라오는 패턴이니까 셀트리온 삼형제가 움직일 때는 제약 바이오 다시 올라갑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바닥에 있는 제약 바이오 관련주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수익이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워낙 바닥 전문가시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주들에 있어서도 이제 바닥을 다지고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여러분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린쌤. 아무래도 우리 린쌤이 주목하고 있는 테마가 몇 개 있잖아요. 그 중에도 위드 코로나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적기 아니에요, 사실?
아직도 위드 코로나를 계속 보셔야 된다고 예.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께 정리를 해드리자면 네. 처음에는 이제 항공이나 여행 쪽을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 어느 정도 지금은 조금 쉬어가는 조정 국면입니다. 기간적인 조정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우리가 또 뭐 주류 관련주나 오늘은 엔터 쪽에 굉장히 강하게 움직여줬는데요. 이제 지금 봤을 때는 아직까지도 우리가 만약에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크게 손실 보지 않고 좀 더 가져갈 수 있고 실적 성장성이 좀 보인다 이런 쪽 본다면은 물론 엔터주도 많이 밀어냈기 때문에 괜찮지만은 무학 같이 좀 이런 주류 관련주들도 좀 더 보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무학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자, 우리가 시초가 매수를 해서 이때 뭐 시가에 들어가서 28% 급등이 나와서 한 차례 이제 수익을 보고 나왔었는데 한 번 더 밀어낸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무학을 또 관심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날 이제 화요일에 24% 급등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후에 또 조정이 나왔지만은 여러분들께 꾸준히 뭐 보셔야 된다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또 지난주 금요일에도 이제 다시 한 번 더 우리 거리두기 완화가 이제 또 10시까지 또 시간이 완화가 되면서 이제 한 차례 더 장중 18% 급등이 나와 주었고요. 또 하루 이제 뭐 오늘 쉬어가는 흐름인데 이제 무학 같은 경우는 조정이 나온다면 1,500원, 10,000원 정도에서 다시 한 번 더 또 한번 공략을 해보아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무학 뭐 꾸준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무학 최근에 시세가 나왔던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지켜볼게요. 자, 나인원 의원님이 좀 주목하는 섹터가 있다면 어딜까요? 자, 일단 소형 원자로 모듈 SMR 정책 사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네. 일단 뭐 한정 기술을 통해서 지금 현재 기술 개발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해당 기술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할 것인가, 오로지 수출만 할 것인가, 이것이 지금 현 정권의 어떤 이야기인데 아무래도 지금 방금 전에도 대선 토론이 뭐 끝나면서 조금 아쉬웠던 점은 그 내에서 에너지 관련이라든지 아니면 ESG 이런 어떤 이슈에 대한 어떤 이야기, 정책적인 어떤 토론이 없었다라는 게 상당히 아쉽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어떤 이슈가 다음날 증시까지 좀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당분간 차기 정권, 여야를 떠나서 아무래도 탈원전이 사실상 지금 당장 원전을 그만둔다는 것이 아니죠. 원전을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가고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고자 하는 것인데 사실 그 대체 에너지를 지금 현재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유럽 역시 또 미국 역시 마찬가지로 SMR 쪽으로 전환되거나 또는 그 비중 자체를 키워나가겠다라는 장기적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해외 유력 국가들의 어떤 정책적인 카피캣을 지금껏 따라왔던 것을 보게 된다면 사실상 기술 개발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내에도 실질적인 설치 가능성도 함께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추가적으로 관련 종목은 잠시 후 종목 AS와 그리고 마지막 종목 공개주에서 함께 이야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개주까지 좀 기대가 되게 언급을 해주셨네요.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장 좀 걱정되는 부분도 하나둘씩 있으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종목에 대한 이야기 좀 더 귀담아 들어봐 주시면 좋겠고 내일은 어떤 이슈가 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3G라는 게 우리에게 현실화된 게 바로 20여 년 전이라고 합니다. 20여 년 전 서비스를 시작한 3G 종료가 이제는 좀 현실화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 이통사가 3G 서비스 중단을 시작한다라고 합니다. 선두주자가 미국이 될 것으로 보이네요. 앞으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5G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될지 여부 챙겨보시면 좋겠고 자, 가상인간 로지라고 여러분 분명히 CF에서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춤을 추는데 너무 예뻐서 누구냐 했더니 가상인간이었다라고 하는 로지. 사실 진짜 휴먼일 경우, 사람일 경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지만 로지의 경우 그런 노이즈가 없게 될 수가 있겠죠. 자, 내일 가요계에 또 등판을 합니다. 과연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세계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이슈 보시면요. 카카오뱅크가 주담대를 출시를 한다라고 합니다. 최저 2.99%, 최대 6.3억이라고 하는데요. 뭐 올해 말까지 중도상환 수수료도 면제가 된다라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오늘 좀 주가 반응이 나왔던 하이브 그리고 한화시스템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저희 이제 종목들 이야기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추가 전략
전략 세울 수 있는 AS 타임 지금부터 함께 할게요. 자, 먼저 우리 최명석 위원의 종목부터 보겠는데요. 바로 NBT입니다. 자, 이 종목은 위원님 사실 지지를 예쁘게 받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현재 구간에서는요. 네. 자, 그리고 위원님께서 지난 11월 18일에 언급해 주신 덕분에 90% 가깝게 큰 수익률도 챙긴 바가 있잖아요. 지금 다시 좀 주목해 보자라는 관점이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앵커님이 좀 예리하시네요. MBT는 이제 미디어 관련주인데요. 이제 모바일 플랫폼에서 모바일 포인트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 제가 이제 바닥에서 튀는 자리를 잘 이제 찾아내는데, 이제 이렇게 추천하자마자 거의 90% 정도 상승했는데, 지금 그때 이제 36,000원짜리가 지금 18,000원 났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반토막이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실 카카오도 반토막이 났지만 셀트리온 삼성제도 반토막, 웬만한 뭐 거래소 코스트 할 것 없이 거의 반토막이 났어요. 그럼 여기가 바닥입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은 항상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매도해야 되는데 다시 저점이 왔습니다. 그때 보니까 MBT나 뭐 다른 이런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종목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이제 뭐 새로 관심을 갖는다거나 보유하신 분은 목표가 한 25,000원 보시고 다시 한번 들어가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NBT 지금 구간에서 주목할 수 있는 부분 정리해 주셨으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해 보세요. 자, 이어서 린셈의 종목으로 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클리오 기억하세요? 클리오 한번 차트를 보시면 이건 오늘장이고 그간의 흐름들을 좀 보시면 무섭게 질주 중인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실제로 2월 15일에 입장을 해서 25%의 수익을 봤는데 위원님 일단 목표가 뛰어넘었거든요. 네. 더 보십니까? 네, 욕심을 내면 26,000원, 28,000원까지도 보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차례 급등을 한 만큼 이제 위드 코로나 섹터에서도 여러분들께서 뭐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화장품에서는 색조 화장품 중심으로 이제 보셔야 되는데 동사 같은 경우는 이제 색조 화장품 매출이 78% 지금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한 차례 바닥에서 이제 조금 머무르다가 급등이 한번 나왔는데요.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가지고 있는 보유 물량을 가지고 급등할 때마다 조금씩 물량을 줄여가시면 어떨까 싶고 그리고 이제 그 물량은 다시 또 많이 가지 않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이동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튼 이제 각국에서 해외를 중심으로 이제 노마스크가 이제 나오고 있고 노마스크를 이제 계속 펼치는 국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상승 충분히 가능하다 보여지고 26,000원, 8,000원 이게 좀 1,000원씩 올라갈 때마다 비중을 조금씩 조절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비중 조절 이제부터 조금 더 잘 신경을 써봐야겠습니다. 클리오 봤고요. 한 종목 더 보죠. 이 종목도 무섭게 질주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하이트 진로이고요. 37,500원에 들어가서 37,550원까지 고점이 나왔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위원님. 위원님은 뭘 먹고 이렇게 예쁜가 했더니 이슬 먹고 예쁜가? 근데 이제 뭐 이슬도 오르네요. 가격이. 서민 주류는 옛말이 되었습니다. 7.9% 인상이 이번 주에 또 있을 예정이고 기대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 하이트 진로는 일전에 제가 추천을 해드리고 예. 밀어버리는 바람에 이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주지 못해서 다시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올려드렸는데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 지금 자리에서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보자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소주 제품 출고가가 23일부터 7.9%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인해서 오늘 조금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는데 오히려 뭐 다른 쪽 수급은 꾸준하게 기관을 중심으로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데 이제 파동이 좀 느리다 보니까 가져가시는 분들이 지금 자리에서 매도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실 텐데 오히려 천천히 가더라도 좀 안정적으로 가는 또 실적이 나오는 이런 종목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앞서서 무학과 같은 관점으로 조금 더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38,000원 이상 39,000원, 4만원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구간 좀 정리해 주셨거든요. 하이트 진로 좀 더 잘 정리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 나인원 위원의 종목으로 네. 좀 추가 전략 세워볼게요. 위원님이 아까 전에 유망 섹터로서 SMR 이야기해 주셨고 관련해서 종목 갖고 있어요. 보성 파워텍 오늘 또 급등이 장 막판에 갑자기 또 실려가지고 어머나 깜짝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었는데 위원님 이제 또 상승 발동이 제대로 가는 걸까요? 목표가까지 오르겠는데요? 네, 일단 그 전에 한 가지 좀 말씀드리면 아직 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인데 네, 예. 확인되지 않았는데 우크라이나 쪽에서 지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예. 계엄령이 지금 떨어질지 모른다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한번 지금 시청자분들 뉴스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속보가 지금 뜬 건가요, 위원님? 예, 일단 좀 확산되고 있는 것 예,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확인하지는 않은데 잠시 후 아마 나올 것 같고요. 예. 자, 일단 보성 파워텍 같은 경우는 이제 앞서 여러분들께도 계속 누차 강조해드렸던 내용대로 사실 SMR 원자로 이와 관련된 뉴스로 사실 장중에 급등을 합니다. 이번 경우에는 아무래도 정치 여야에서 관련된 어떤 정책 사안들에 대해서 좀 발표를 함으로써 오후장 접어들면서 사실 뉴스는 오전에 나왔습니다. 요즘 트렌드가 그렇습니다. 오전에 뉴스가 나오고 오후에 돈이 갈 곳을 잃게 된다라면 그 돈이 일시적으로 몰리는 성향이 있습니다. 보성 파워텍은 그런 어떤 측면에서 좀 몰려왔었고 최종적으로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4,500원대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시길 바라겠고 아마 오늘 대선 토론회에서 주요 정책 사안으로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는 내일 실망 매물이 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일 4,000원 이하권에서 눌림을 한번 공략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보성 파워텍 저희가 좀 살펴봤고요. 계속해서 여러분 뉴스도 팔로우해 가셔야 되는 구간으로 보입니다. 자, 에이스 총 4종목이었고요. 다시 정리하고 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구간에서, 이런 시장에서 과연 어떤 종목을 봐야 좋을까요? 최명성 위원과 먼저 함께 하겠는데요. 위원님, 네네. 바닥만이 안전하다. 네, 예. 어떤 종목이 가장 안전하게 잘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주에서 바닥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전에 제가 경동제약을 추천해드려서 단기간에 한 70% 정도 상승했는데 그 뒤로 이제 한 4개월 뒤에 다시 바닥에서 오면서 오늘 제약주가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종목은 경동제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경동제약은 이제 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는 회사인데요. 과감한 투자로 이제 최첨단 제약 공장을 설립했고 연구개발 분야를 발전시켜서 원료 개발의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품질의 정제, 캡슐제 등 고형제와 주사제 생산을 위한 공장을 준공해서 상당히 우수 의약품을 생산하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코로나19 백신 주사로 해서 주사기가 많이 판매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내용이 많은데요. 현재 3년 연속 매출도 증가하고 영업이익도 양호하고 또 이번에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에 나섰고요. 또 주당 400원의 현금 배당을 실시한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앞으로 조금 좀 상당히 이제 긍정적인 요인이 발생하고 있고요. 바로 차트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에서 추천해서 한 2주 만에 70% 정도 상승이 나왔는데 그 뒤로 4개월 만에 다시 바닥을 찍고 요즘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 현재가가 10,650원입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이제 10,650원에 700원 내일 아침 시초가 전후하시고요. 자, 1차 목표가는 12,000원, 2차 목표가는 14,000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거의 바닥을 잘 찍고 항상 바닥에서 한번 급등이 나오는 그런 패턴이 나오기 때문에 경동제약 잘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12,000원 부근 목표가 제시해 주셨습니다. 경동제약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린쌤의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보겠는데요. 위원님 계속해서 리오프닝 좀 관심 열어두고 계시는 것 같은데 관련한 종목으로 볼까요? 네, 리오프닝 중에 이제 다른 쪽은 이제 다들 이제 한 번씩 언급해드렸는데 엔터 쪽은 제가 언급을 안 해드렸습니다. 사실 엔터 쪽은 오늘 봤을 때도 국내에 한 3대 우리가 말씀 JYP 엔터를 중심으로 해서 네. 하이브나 다른 종목들도 예. 다들 이제 동반 상승이 가능하다고 보는데요. 그 중에서 한 종목 조금 더 움직임이 조금 빨라야지 여러분들이 가져가시는데 힘들지 않기 때문에 예. 좀 탄력이 먼저 나올 만한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JYP 엔터고요. 오늘장 한 7% 정도 급등이 나와주었는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실적이나 이런 걸 둘째치고 지금 SM 쪽도 마찬가지고 하이브도 방탄소년단이 4달에 공연을 한다고 해서 이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쪽 엔터 관련주도 좀 보셔야 되는데 리오프닝 기대감이 지금 전반적으로 확대되고 있고 또 중국도 이제 동계 올림픽이 이제 끝나고 난 뒤에 경제 재개를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빗장을 풀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봉쇄를 좀 완화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여져서 오늘도 이제 경제 재개를 위해서 이런저런 정책을 내놓고 있는 모습이 이제 확인이 되었는데 관련해서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이제 리오프닝 기조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고 지속적으로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제 엔터 쪽에 가려면은 중국과 일본 시장도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2월이나 3월 본다면은 꾸준히 엔터 쪽도 반등이 한번 나올 수 있다 보여져서 이제 추천을 해드리고요. 또 이제 뿐만 아니라 이제 오프라인 콘서트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제 주력 아티스트 같은 경우 이제 팬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인해서 뭐 콘서트나 또 MD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매수가는 이제 시초가에서 뭐 넉넉하게 44,000원 제시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목표가는 54,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41,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JYP 쪽에서 좀 더 탄력적인 시세를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앞으로의 움직임 여러분 좀 잘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번에는 나인원 위원과 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위원님, 네. 역시나 같은 계속해서 언급해 주셨던 섹터에서 골라볼까요? 네, 일단 오늘 준비한 종목은 에너토크라는 예. 종목이고요. 앞서 에너토크가 지난 차트를 잠시 보면은 네. 지난 2월 16일자 기준 놓고 봤을 때 장 초반서부터 장 마감 때까지 계속적인 점진적인 어떤 우상향의 흐름을 가만히 넉넉히 지켜보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도 그런 어떤 흐름들을 보면서 상당히 점진적인 우상이 참 느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종목이 사실 지금 전형적 어떤 수급에 개입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서 오버슈팅 구간 직면에 놓여 있기 때문에 아마도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보시고 또한 추가적으로 정책 사안으로 발표가 될지 또는 추가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지를 매일같이 모니터링하고 계시라 생각을 합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산업용 전동 액추에이터를 제조하고 납품하고 있으며 더 나아서 아랍에미리트 지금 원자력 발전소에도 해당 부품을 납품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되는 함께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상방으로 놓고 봤을 때 14,500원대 가격을 돌파해주는 시점에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해당 시점의 거래량을 돌파하는지 함께 체크하신다면 그 가격 이후로 추가적인 오버슈팅 수익까지 누리실 수 있겠다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가격 전략은 목표가 16,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 11,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16,000원 목표가 좀 바라보면서 에너토크 관심 종목 담아보겠습니다. 자, 총 3종목 언급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내일장에 있어서 계속해서 흐름들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정리하고 오시죠. 네, 사실 학계에서는 2월 말, 3월 중순이 되면은 코로나가 피크일 것이다라는 관측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피크가 되면 그때부터 리오프닝에 있어서는 또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실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무학, 클리오가 지금까지 그런 시장을 또 증명해 왔죠. 자, 그렇다면 우린 추가적으로 어떤 시선으로 지금의 구간의 시장을 바라봐야 하는지 린쌤과 함께 정리를 해보면 좋겠네요. 린쌤, 오늘 주제가 어렵지 않아요, 네요? 네, 어렵지 않습니다. 네. 위드 코로나 sek터만 한쪽만 계속 파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크게 시장이 흔들리지 않고 매매하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 많이 갖는 종목이 아니라 이제 달리고 시작하는 종목으로 조금 이동을 하셔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무방에 입장하시면은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섹터별로 제가 정리를 해서 여러분들께 안전한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린쌤과 함께 보시면 좋겠네요. 사실 위드 코로나라는 말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또 이번에 생긴 말이기 때문에 어떤 섹터가 가장 강하게 또 치고 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실 것 같은데요. 린쌤과 함께 11시부터 위드 코로나 공부해 보시고 종목에 대한 힌트들도 꼭 얻어가셔서 안전한 수익 얻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포털 검색창에 여의도 주식왕 검색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링크 클릭하셔서 홈페이지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자, 스크롤 내려보면 추세 매매의 여신, 수익 여신 아이린 위원의 사진 보이고요. 그 밑에 방송 입장 버튼이 깜빡이고 있으니까요. 해당 버튼 클릭하면 됩니다. 11시부터 시작하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양한 전략들 마구마구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내일장은 과연 어떻게 또 펼쳐지게 될까요? 여러분 내일장에 있어서도 꼭 수익의 지혜, 종목에 대한 지혜들 많이 챙겨가셔서 성투 후 저희 밤 10시에 찾아뵙는 것으로 약속해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